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나 하고서 시작을 할 건데, 되게 저희 KOK를 하시는 분, KOK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나쁜 뉴스예요. 일단 바이비트가 그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페어로 해가지고, 트레이딩이 되는 것들이 딜리스팅이, 그러니까 폐지가 될 예정이며, 그 다음에 향후, 이들 토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딜리스팅이 되는데, 여기 보면 딜리스팅 타임라인도 일정도 다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어, 이 페어 상태로 되어 있는 이 트레이딩은, 어, 11월 28일 며칠 안 남았죠.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다. 모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간 것들은 자동적으로 뭐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deposit and withdrawals 하는 이게 이제 입출금을 이야기하는데,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날짜도 그 여기는 11월 27일 오전 8시 이후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더 이상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바이비트에 지금 바이비트 지갑에 가지고 계시는 KOK가 있다면은 지금 다른 쪽이 뭐 인도닥스라든가 뭐 몇 개, GBC라든가 몇 개가 남아 있지만은 거리로 옮겨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비트에 가지고 계시는 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가장 손쉬운 게 KOK 지갑에, KOK에 있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베스트 웨이가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지금, 어, 바이비트에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이 25일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 해서 옮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입출금도 안 되기 때문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보기에, 어, 이렇게 보면은 25년, 아, 입출금 자체가 그렇게, 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출금이 안 되는 거는, 출금은 2025년 2월 27일, 이후에는 안 된대요. 그리고 이후에 25년 2월 27일 이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가, 여기에 보면은 요런 5가지가, 아, 출금이 2025년 2월 27일 이후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때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장 폐지된 토큰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개런티는 또 하지 않는데요.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자동적으로 그 변환이 된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바이비트 계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비트 계좌로 생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딜리스트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확신은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T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비트로 옮겨 놓으신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제하고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공개 토론 제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제가 그 김판용 씨와 송가병 씨한테는 이런 영상을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공개 토론에 임할 수도 있었지만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한테는 제가 일단 그 링크를 달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쨌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거를 보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쪽은 보내드리지를 않았고, 어, 기본적으로 거기에 리드 중에 한 사람은 그 약식 기소긴 하지만은, 어, 그 기소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쪽에 따로 그, 어, 링크를 뭐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어, 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마 내일 기사가 날 수도 있지 싶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그 언론사 기자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일단 기사를 어떤 식으로 낼 건지 썸머리가 되는 내용이 저한테 좀 왔었고,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들을 좀 넣고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데 시간을 꽤 많이 이제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 내용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보내준 내용이 얼만큼 실릴지는 사실은 저도 몰라요. 뭐 어차피 그게 기사가 쓰여지고 나면 데스크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팔로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어, 심층 취재 형태로 추가로 나가는 기사, 이것도 지금 그 시간을 두고서 좀 진행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그 내용을 심층 취재 형식으로 나가는 기사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4 용지로 한 10장 이상의 분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증거 자료라든가 뭐 기사 내용 또는 공지사항 그다음에 메일 관련되는 기록물 거기에다가 뭐 유튜브라든가 그게 너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 발표를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어,
장문의 그 내용 자체를 좀 세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그거를 좀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코인 사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코인 사기들은 제가 알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이 어, 초창기에 발행이 돼 있는 거를 돈을 일부를 받고서 코인을 나눠주고 뭐 코인보다는 주로 토큰이겠죠. 토큰을 나눠주고 지갑을 잠가버린다거나, 그리고 뭐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챙기고 도망가거나, 뭐 그런 게 일반적인 그 코인 사기라고, 일반적인 코인 사기가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다른 형태의 수법으로 코인 사기를 치는 쪽을 뭐 또 그 기사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가상자산 피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처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는 범죄 중에서 이런 형태의 범죄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뭐, 사실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에 다 있었어요. 일단 계약 관계가 그렇지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 관계에 따르는 그 뭐, 공지의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했는 게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재단을, 어, 거의 뭐 재단은 식무를 시켜놔놓고 그 계약 관계에 있는 쪽에서 그거를 다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여기 보면은 재단 역할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사실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백스 발행에서 경영진이라고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백스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경영진이면 거기가 재단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다단한 거,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걸 시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제대로 사용도 할 수 없도록 지금 모든 것들이 정지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좀 전에 제가 시작함과 동시에 좀 설명을 드렸던 바이비트 같은 경우가 우리 KOK와 관련해서 상장이 되는 마지막 상장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중에 KOK를 위한 거래소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메인넷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자산 이전을 뭐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산 이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하는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사실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뭐 표현상으로는 대부분이 코인 사기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다른 코인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 기사가 기사의 중점
이번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만큼 어떻게 뭐 기사로 나올지는 사실은 저도 지난번 어, 조중동 중에서 한 언론 기사를 통해서 했는데 제가 분명히 수정을 해줘도 결국에 내용이 또 좀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 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에서 또 기사가 나간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아, 조금 난해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제가 전달한 내용 위주로 좀 되지 않을까. 음, 제가 요번에 전달을 하면서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도 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그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기자 측에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아주 많은 인터뷰라든가 방송 출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 하신 분이라서, 어, 좀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통화를 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하는가 봐요. 그리고 익명으로 한다 손 쳐도 그게 지금은 익명성이 거의 다뭐 익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도 그거를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은 제가 그거를, 보내줄 수는 없고, 제가, 어,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정도로만 일부 공개로 해서, 그것만 일단은 좀 설명을 하고 어떤 건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어, 그런 그 내용을 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녹화를 했고, 녹화한 거를 보내줘서 그렇게 또, 그 부분은 그렇게 클리어를 했고,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주기에는 사실은 제가 좀, 내용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는 못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제출을 그렇게 해줬어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뭐 근거 없는 내용을 기사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팔로우를 한다고 오늘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했어요. 뭐,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결국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자들이 반드시 좀 아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런 내용조차도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뭐 거의 다다라고 보니까, 거의 다라고 보는 이유가 8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톡방 또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500명이 아는 게 이게 그 숫자가 정말 그 80만에 8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이라는 숫자는 어, 거의 어, 아주 조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언론 기사로 올라간들 또 보는 사람의 정도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또 추가로 제시를 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어,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어쨌든 이 우리 사건을 이해도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 결국에 그게 부실 수사라는 게 부실 수사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넘어갔는데 그게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걸로 봐가지고는 기자 쪽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불송치됐는 게 재수사, 보안수사가 아닌 재수사로 넘어온 그 퍼센테이지가 1.6%라고 그렇게 뭐 요약을 했는 내용을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좀 보내주셨는데 그걸 참조를 하면서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검찰로 불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가 이루어진 퍼센티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제가 한번 검색을 했을 때는 약 4% 정도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불송치 된 것이 재수사로 넘어오는 경우 그 퍼센테이지가 뭐 1.6%라고 하면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극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보는 거지요. 뭐 4%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그래도 뭔가 좀 이 포션을 차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한 단위가 아닌 뭐 두 단위에서도 뭐 한 4, 50%뭐 이런 것이 좀 대부분이라고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희귀한 경우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쪽과 관련된 일을 그렇게 좀 팔로우를 했고 저도 오늘 이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심층 취재를 하는 걸로 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전달을 할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어, 어, 이 정치권 쪽을 좀 계속해서 좀 노크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이런 부실 수사든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어느 누구도 그건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는 금융 범죄는 그냥 사기다라고 그래서 상대를 금융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놓고서 그냥 사기꾼 놈의 새끼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 죄목 자체도 사기다. 뭐 이게 우리가 주로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굴레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들의 실정이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바쁘게 일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 이 부분이 좀 잘 기사화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노크를 좀 해야 되겠다. 워낙에 지금 나오는 건 제가 그 기자분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검색어 KOK 코인 사기 이렇게 치면은 그냥 대부분이 4조 원 코인 사기 이런 기사 타이틀이 거의 다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거를 분명히 그런 제목이 아닌 걸로 써줬는데도 제가 올렸던 제가 제보를 했던 기사 내용도 타이틀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 일반인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목으로만 알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번 기자부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기자 이야기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배임이라는 게 사실은 어, 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적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쳐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손에서는 이미 떠난 거고, 기사를 내는 쪽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기자분한테도 감사를 좀 드리고 일단 내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내보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아마 링크나 뭐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 사건 전개 과정들을 어, 기록물을 추가를 한 그런 기사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엊그제 걸쳐가지고, 엊그제는 공개 토론에 좀 응해달라라고, 그 다음에 그 공개 토론을 한 이유가 피해자들이 지금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듣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단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목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실질적인 그 권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판용 씨, 그 다음에 전 세계 하나뿐인 KOK 프론티어 중에서 스스로가 최고 상급자, 직급이, 최상위 뭐 8성, 오로 있던 송가병 씨, 이쪽이 지금은 많은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영상을 내보낸다거나, 뭐 글로 내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단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희 케어케 플레이 자체의 그 운영 자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왜 플랫폼 가격 조정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왜 못 가르쳐 주느냐? 그리고 모른다라고 왜 했느냐? 그 다음에 정책 변경에서 5천 불 이상은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5천 불 이상이 많이 되어 있겠지만은 새로 하는 사람들은 5천 불 이상은 스테이킹을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왜 후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후원 수익을 완전히 없애버렸느냐 등등. 그 다음에 왜 쇼핑몰이 2023년 6월경에 시스템 점검으로 이거를 어, 닫아놨는데 그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1년 한 4, 5개월, 뭐 3,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오픈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는 분명히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토마스 프레이가 하겠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성가병 씨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하면은 또 수익을 엄청나게 낼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내가 지금 그 투자를 했던 게 얼마의 기간 내에는 그게 100% 회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얼만큼 회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뭘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투자,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던 그 수익을 개인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그럼 뭐 어디에다가 뭘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은 사실은 뭐 전부 다 잠재적인 피해자고, 커뮤니티 풀은 말할 거 없어요. 거기는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 투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이고, 스테이킹을 했지만은 우리는 가격이 상승이 될 때, 그게, 플랫폼 가격을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받는 양이 줄어들었지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만큼의 갭만큼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가격이 따라서 계속 어느 정도의 갭은 두고서 유지가 됐어야죠. 그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이고 저쪽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니까 투자 쪽으로 한 사람들은 투자금이 날라가도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쪽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은 KOK 토큰을 브릿지를 통해서 KOK 코인으로 변환을 시켰고, 그 변환된 게 사실은 KOK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K스타로 스왑을 시켰는데, 이 스왑시켰는 이 K스타의 가치가 지금 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라는 거의 기본은 많은 기업들이 걸쳐져야 되는데, 상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으니까 뭔가 뭐 수익을 내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그 디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디앱 개발자한테 돈을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게 도대체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이러고 있냐. 근데 거기는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속이 그 책임 소지를 좀 묻고자 해도 사실 좀 쉽지만 않지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자산 이전을 종용을 한 사람 설명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우리 KOK 쪽도 마찬가지로 이
K스테디움이라는 이것 자체가 메인넷이 그들만의 것이냐? 근데 왜 소수의 사람들이 가 있는, 특히나 또 커뮤니티 풀이라는 건 투자 회사인데, 투자 회사와 KOK는 완전히 별개예요. KOK 재단과도 완전히 별개예요.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풀은 하나의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쪽에 그쪽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쪽하고는 또 일단은 거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이에는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22년 9월 말경에 재단에다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주장하겠다. 플랫폼 가격 조정을.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당신이 그걸 했는지, 이런 거 분명히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큰이고, 그러니까 앱이고, 메인넷이라 가지고, 메인넷으로 넘겨야 된다는 주장을 왜 해야 됐는지, 쭉 해봐야 1억 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만 명,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딱 그 됐을 때, 그거를 갔어야 되는지, 그 어려운 것. 자기들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내용을 대부분 이 KOK 플레이 이거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을 거기 가서 뭐 제너 드래곤,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그런 거를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옮겨간 사람들이 유저고 투자자고 그리고 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이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한 거잖아요. 당신들 듣고 싶지 않느냐고 그 질문을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상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서 반박을 해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던 거고, 오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사람한테는 일단은 제 영상을 안 봤다라고 이야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 제의를 한 그 영상의 URL을, 그러니까 링크를 제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뭐, 휴대폰이라는 게 우리는 뭐라고, 뭐, 실제로는 이걸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손에서 떼지를 않아요. 그럼 다 본다는 이야기죠. 볼 수 있는데 안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개 토론에 또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간주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제가 주장한 게 다 맞고 그쪽이 주장한 게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그게 제가 주장을 했는 그 잘못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프로텍트를 하거나 그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게 틀리다라는 거를 거꾸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개 토론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이 사태가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만 5년이 지났지요. 19, 20, 21, 22, 23, 24. 9월 17일 베타 버전으로 그 앱이 출시가 된 게 2019년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은 만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 그 송가병 씨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던데 5432 1억개로 이게 보상이 주어졌으면 지금 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야지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없어야죠. 다른 수익이 생겨가지고 이게 보상을 더 준다고 생각하세요. 웃기 삼는 소리예요. 절대평가 하듯이, 아니, 상대평가 하듯이 5억개를 주기로 했으니까 5억개를 1년 차 때 주느냐? 못 줘요. 2년 차 때 4억개 준다고 했잖아요. 4억개 소진한다고 했잖아요. 4억개 소진할 수가 없어요. 그 숫자라든가, 스테이킹한 금액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소진을 할 만큼, 그렇게, 일을 스테이킹을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뭐, 그래서 보상받을 양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5432 이렇게라는 거는 묵기 쌓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보상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이 숫자에서 이 시스템적으로 플랫폼 가격이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뭐 한 절반 또는 한 5분의 2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봐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늘 이야기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특히나 뭐 김판종 씨 같은 경우에 기사 내용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기업키 재단이 계약을 한 거를 그쪽에서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또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계약서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공지는 왜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했느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아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당신들이 당신들 업체의 김판용 씨 다음 대표이사가 정윤호 씨잖아요. 정윤호가 저한테 메시지를 그 부사장 이름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보낸 내용이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을 했다고 했고 6월 말까지 끝났다라고 요 내용 또 뭐냐? 그게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게 그네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되잖아요. 보여주면서 돈이 얼마를 받기로 했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계약 내용 자체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노출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앱 하나 돌리는데 앱 하나 운영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 내용이 얼마나, 뭐, 컨피덴셜이 있고, 뭐,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핑계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거기까지도 일단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니까 한번 보고,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쪽은 뭐, 제 영상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공개 토론에 참가를 뭐 해서 피해자들 궁금증을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좀 주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답답해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이 부분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급하게 바이비트에 A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비트나 이더 USDT 또 다른 코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상장,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던 게 폐지가 되는 토큰 코인들이 리스트업이 됐고, 그게, 그 타임라인에 따라가지고, 일정에 따라가지고, 이게, 뭐, 심지어는 출금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치를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줌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